오늘은 오피스텔 추천제 6번째 시간으로 대출 없이 2억 원대 안정적인 영등포 아파트 오피스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오피스텔입니다.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실제 투자 물건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임대사업용 오피스텔 시간인데요. 네네. 오늘 알려주실 곳은 어디인가요? 예, 이제 저희가 서울 지역의 임대사업용 오피스텔들을 계속 한번 추천드리고 현장도 가보고 그래도 저희가 가볼 만한 곳들을 찾아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서울의 영등포 시장역,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바로 출구 앞에 새롭게 이제 재개발로 이제 오피스텔로 공급이 된 물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오피스텔에 좀 포커스를 둔 거는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서 용적률 문제나 주차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수익성 차원에서 오피스텔을 같이 이제 단지에 넣어서 공급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전에 저희가 김포에 있는 한 오피스텔도 그랬었고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오피스텔도 이렇게 아파트하고 같이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현장들, 뭐 고양시의 요진 와이하우스나 그 다음에 김포의 걸포 이제 메트로자이가 그런 식으로 공급이 됐었는데 그런 데들 오피스텔도 특징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파트와 같은 모든 편의시설을 공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오피스텔보다 인기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지역에도 이제 그런 재개발이 특히 이루어지면서 그런 오피스텔들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들의 장점과 그 다음에 특히 이 건물은 더 특이했던 거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까지 같이 있어서 선호도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역 출구 바로 앞에 있다 보니 다양한 이제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곳인데요. 일단 특징들을 보면 일단 영등포 시장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그냥 5호선 연계로 우리가 직장 수요 갈 수 있는 여의도나 광화문 직장인 이런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배우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구도심 일대도 꽤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배우 직장인이 많은 곳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 시장 센트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이렇게 이루어진 곳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입지가 굉장히 좋아야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복합관리 및 주차시설 등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 오피스텔보다는 서울 지역 이런 도심권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대지를 넓게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주차타워나 기계식 주차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 오피스가 같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전체 자주식으로 주차시설 잘 갖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구성은 아파트 101동, 102동은 아파트 185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피스하고 오피스텔은 103동 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피스텔이 총 111세대 그리고 오피스가 120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이한 거는 4층부터 18층까지는 사무실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19층부터 28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을 해서 주거하고 또 업무도 또 거기서 또 분리를 시켰던 좀 약간은 특이한 독특한 구조의 오피스텔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 1층부터 2층까지는 상가, 은행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입점된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물 내부에서도 1000세대 이상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업시설에 보니까 은행도 들어와 있고 뭐 편의점부터 해서 우리가 평소에 이용하기 쉬운 것들이 잘 들어와 있다는 것은 되게 큰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오피스텔의 그럼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면 제가 추천드린 건 여기 원룸 오피스텔이에요. 원룸 오피스텔이 가격이 생각보다 높진 않더라고요. 지금 전용 면적이 한 6평 조금 안 되는데 이게 그래도 어쨌든 시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2억 1,500만 원의 매물이 있었고 실제 월세는 1000에 75에서 80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걸 실거래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월세 매물도 많지 않고 매매 물건도 뭐 한 대여섯 개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매물이 많지 않은 점은 이제 제가 보기엔 좀 장점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매물도 많지 않으면서 또 투자 수요자도 이제 요즘 조금씩 그 금리가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수익형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안정적으로 월세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이런 물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비교 포인트 잡은 건 제가 원룸이 그래도 좀 나았다 보였던 거는 여기에 안에 1.5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딱 구조를 보면 원룸 2개 합한 것보다 약간 작게 서비스 면적이 좀 빠지고 해가지고 약간 작은 전용 면적 10평이 좀 안 되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실과 침실 총 16세대 매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매가도 많이 올라서 5억 8천에 거래가 돼요. 그럼 따져보면은 원룸 2개 하면 아까 4억 3천 정도면 되는데 이거 하나면 5억 8천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룸 2개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월세도 이게 월세 매물이 16세대밖에 없다 보니까 월세 매물이 없는데 인근 시세로 추산을 해보니까 3천에 한 130, 140 정도 된다 보니까 차라리 원룸 2개가 더 낫지 않나라는 판단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피스도 매물이 있는데 전용 면적 9평 9.86평짜리 오피스 사무실이 3억 6천에 매물가가 나와 있습니다. 얘가 월세가 원룸 오피스텔하고 월세가 비슷하더라고요. 1,075만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차라리 저 오피스텔이 매매 수익률도 훨씬 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건물 안에서 비교를 해봐도 좀 괜찮은 상황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원룸 오피스텔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면서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이 정도 수익률이면 괜찮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의 투자 수익률과 좋은 오피스텔 선택 기준으로 중요 내용 체크 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2억 1,500에 이걸 매입을 하면 월세를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1,080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1,075로 잡고 계산을 해보면 취득세가 989만 원 정도가 들어가면 2억 1,489만 원이 총 투자 금액, 실투자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75만 원 월세일 때 연 900만 원의 수입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수익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취득세까지 감안하더라도 4.19%의 수익률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서울 지역 오피스텔 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오피스텔 선택 기준에서 그럼 이게 적합한 오피스텔이냐 제가 판단하는 기준을 좀 따져보니까 첫 번째, 서울 경기 수도권 지하철 역세권 방위 500m 이내 여부냐, 뭐 그냥 역출구 바로 앞에 제가 보기엔 10초도 안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가 인근 산업단지 출퇴근 가능 여부, 그리고 배우 수요가 적절하냐, 뭐 여의도 직장인이라든가 영등포 직장인, 종로 직장인까지 다 출퇴근 가능한 걸 있다 보니 배우는 너무 풍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조사 결과 투자 금액대 5% 이내냐, 단 이거는 이제 서울 중심권이나 오피스로 사용 가능한 지역은 그래도 4% 정도를 좀 봐야 된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4%대 수익률이고 공실위험이 낮고 오피스, 소오피스로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의 질 고려해서 2010년 이후 건축됐느냐, 2020년 준공돼 있으니까 이거 역시도 적합한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 좀 장점인데, 건물 관리 및 방범고리 100세대 이상이냐, 관리 측면에서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오피스,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까지 같이 아울러져 있기 때문에 관리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오피스 포함 466실이니까 이 부분도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 선정 기준을 받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오피스텔이 아니더라도 이게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아파트가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좀 더 프리미엄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영등포 포레나 센트럴 오피스텔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앞에서 얘기한 걸 요약을 해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영등포 시장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다는 거, 입지적으로. 그 다음에 아파트, 오피스,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로 대단지 편의시설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가장 선호도 높은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황금성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으로 여기도 포함이 되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주택수가 배제된다는 것도 역시 장점입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이 부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여기에 빠져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2020년 입주 신축구 오피스텔이니까 인근 노후 오피스텔 대비 그래도 희소성이 높은 오피스텔로 판단이 되는데, 이 지역 일대가 좀 재개발 지역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신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점으로 판단됩니다. 또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의 오피스텔이고, 인근 오피스 수요도 많아서 주거용이 아닌 일반 임대사업용 소오피스텔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